33번 지문입니다. 33번 지문에서는 냄새 묘사에 대해서 좀 어려움을 갖고 있다. 그러니까 이 냄새라는 것 자체에 대해서 이런 후각적인 경험을 묘사할 수 있는 특정한 어휘가 부족하다, 이런 이야기를 좀 해볼 겁니다. 그래서 냄새 묘사에 어려움을 갖고 있고 우리의 진화적인 뇌와도 관련이 되어져 있다, 이런 이야기를 좀 해볼 겁니다. 그래서 일단 이 글의 구조는요, 문제를 하나 제기할 겁니다. 그러니까 후각적인 어떤 경험을 말로 표현하는 것이 매우 어렵다는 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 거고, 왜 그런 걸까에 대해서 원인을 분석할 겁니다. 그래서 냄새를 직접 묘사할 만한 영어 단어가 없어서 근원지의 의존함을 좀 이야기해 줄 거예요. 그래서 또 이것으로 인해서 겪을 수밖에 없는 추가적인 한계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겁니다. 그리고 그래서 이제 맥락 같은 게 없다면은 익숙한 그런 냄새들도 표현하기가 좀 어렵다. 이것에 대해서 실험적인 근거를 들어서 한 번 더 어필을 할 겁니다. 자, 그래서 이 실험을 통해서 최종적인 결론을 도출함으로써 이 글은 마무리가 될 거고요. 진화적으로 언어적인 능력이 좀 부족하게 형성이 되어졌다. 냄새에 대해서는 반응은 하지만 언어적인 능력은 좀 부족하게 설정이 됐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한번 하는 지문입니다. 그래서 33번 지문 같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talking about what something smells like. 그러니까 어떤 냄새가 나는지, 어떤 냄새가 나는지에 대해서 talking, 이야기하는 것은요, is most basic way of talking about our olfactory experience. 우리 후각에 대한 경험을 이야기하는 것이 가장 기본적인 방식이고요. And even this most basic way of talking about smells, 그러니까 냄새에 관해서 이야기하는 이 가장 기본적인 방식조차도 is challenging, 어렵습니다. 이것조차도 좀 어려운 어떤 점을 가지고 있다. 도전적인 점을 가지고 있대요. 그러니까 이 후각적인 경험을 설명하는 게 왜 어려운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표현 방식의 문제가 아니라 어떤 근본적인 한계점을 가지고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고, 지금 보시면 문장의 주어로 동명사구가 사용됐기 때문에 수일치를 단수로 맞춰줬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what something smells like 하면서 간접 의문문이 들어온 형태의 의문사, 주어, 동사, smells like 뭐뭐한 냄새가 나다 라는 뜻이죠. 자, there is no word in the English language to describe smells in the same way. 그러니까 똑같은 방식으로 냄새를 묘사하는 이 영어라는 언어에서는 단어가 없답니다. describe 하면은 묘사하다 라는 뜻을 갖는 동사죠. 자, 같은 방식으로 어떤 같은 방식인지를 전치사 플러스 관계대명사가 수식할게요. Blue or green describe colors. 그러니까 어떤 파란색이나 초록색이 색상을 묘사하는 것과 똑같은 방식으로 냄새를 묘사하는 단어가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색깔은 명확하게 우리가 파란색 하면 어떤 색깔인지 눈에 확 딱 이미지가 연상이 되고, 그쵸? 초록색 하면 초록색 하면 떠오르는 색깔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이런 것처럼 똑같은 방식으로 냄새라는 걸 묘사하는 단어가 영어에는 없답니다. 자, 이니티 전치사 플러스 관계대명사 사용됐네요. 전치사 플러스 관계대명사 같은 경우에는 관계부사로 바꿔 쓸 수 있는데, 지금 the same way라는 선행사 사용됐기 때문에 여기서는 y는 들어올 수가 없죠. 그쵸? 미안해요. how죠. how. 관계부사 how는 선행사와 같이 사용할 수가 없기 때문에 여기서는 how는 들어올 수가 없고, 관계부사 대용의 that 같은 녀석은 들어올 수 있겠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냄새를 묘사하는 단어가 영어에는 없답니다. Instead, 대신에요. 표시하겠습니다. 대신에 to talk about how something smells. 그 냄새가 어떤 것, talk about how something smells. 그러니까 그 냄새가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우리 이야기하려면 we talk about the source of the odor. 그러니까 그리 odor, 냄새 하면은 냄새를 얘기하거든요. odor 하면은 이 냄새의 source 하면은 원천입니다. 근원지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냄새의 근원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전용 단어가 없기 때문에 언어적으로 우회를 시켜서 설명을 해야 한다는 거죠. 그 대상 자체가 아니라 그 냄새가 나게 된 근원지에 대해서 표현을 해야 한다. 그게 뭐냐면 things, 어떤 것들이 있냐면 사물들은요, smell, flowery. 그러니까 이게 꽃향기가 나거나 아니면 fruity, 뭐 과일 향이 나거나 아니면 fishes 하면 생선 냄새가 나는 거야. 그러니까 꽃 같은 냄새, 과일 같은 냄새, 물고기 같은 냄새. 요런 거는 비린내, 이런 거는 되는데
그 냄새 자체를 표현하는 표현이 없다. 그러니까 이 모든 형용사들이 명사에서 결국 파생하게 됐다라는 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감각동사 smell 사용됐고요. 감각동사 이형식 동사이기 때문에 지금 보어 자리에 전부 형용사 1번, 형용사 2번, 형용사 3번으로 병렬구조 이루고 있습니다. 자, furthermore, 게다가 더 나아가서 moreover, besides 이런 거 사용될 수가 있죠. 게다가 even the most familiar odors, 그러니까 가장 친숙한 냄새들조차도요, are difficult to identify when they are not experienced in their usual context. 컨텍스트 하면은 맥락을 이야기할 겁니다. 그들의 어떤 usual 평소에 그러니까 익숙한 그렇죠? 그런 어떤 평소의 맥락에서 그것들이 경험되어지지 않았을 때는 identify 하면은 식별하다라는 뜻이죠. 식별하는 게 어렵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인지적인 한계로 논의를 조금 넓혀갔죠. 냄새를 식별하는 것 그 자체가 인지적인 어떤 주변의 환경적인 정보에 의해서 좌우되게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들이 경험되지 않았을 때 경험되는 이니까 수동태 표현 사용이 됐습니다. 수동태 표현 사용이 됐고요. 자, 그리고 to identify에 대한 목적어가 주어랑 동일하기 때문에 most familiar odors를 경험하게 되는 거기 때문에 목적어를 생략한 형태의 사용이 됐습니다. 자, in one experiment, 한 가지 실험에서요, the majority of participate, 그 참가자들의 majority of 하면은 대다수를 얘기할 겁니다. 그 대다수의 참가자들은요, was unable to name very common odors. 그러니까 매우 흔한 냄새들도 unable to 하면은 뭐뭐 할 수가 없다라는 뜻이죠. be able to 부정사 뭐뭐 할 수 있다라는 뜻인데 unable이니까 뭐뭐 하지 못했답니다. 뭐를요? 매우 흔한 냄새 like beer 혹은 urine, rose or motor oil. 유린 하면은요, 소변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오줌내나 아니면 맥주 냄새, 장미꽃 혹은 모터 오일과 같은 그런 매우 흔한 냄새들의 이름도 대지를 못했대요. 맥락이 없는 상황에서 주어졌을 때. 그러니까 아주 흔한 냄새조차 이름을 붙이기가 좀 어렵다라는 걸 증명하고 있는 겁니다. 머리로는 이해 안 되실 수 있죠. 그렇죠? 그냥 받아들이시면 됩니다, 여러분. 네, 이게 왜 이해가 안 되고 후각세포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까지 갈 필요가 없어요. 그냥 이 글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그 자체로만 받아들이시는 게 모의고사를 공부를 잘하는 비법 중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 인지적인 한계, 인지적으로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에 대해서 인지되지 않으면 이름을 붙이기가 좀 어렵다는 겁니다. Obviously, 분명하게, 여기도 표시할게요. 부사. 분명하게, even those who couldn't name any of those odors. 그러니까 이 냄새 중에 어떤 것들도 이름을 대지 못한 그 사람들조차도요, to drink the beer, 맥주는 마실 거예요, but not urine of the motor oil. 그러니까 이게 소변, 그러니까 냄새를 못 댔어. 이게 맥주 냄새인지 소변 냄새인지 모르는 거죠. 그런데 맥주는 마실 거라는 거야. 소변이나 오일을 먹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이름을 지칭하는 능력과 행동을 반응하는 능력을 명확히 구분하고 있다. 그러니까 언어적인 지능과 생존적인 그러니까 냄새를 맥주랑 오줌을 놓은 거야. 어떤 걸 마실 겁니까? 하나를 드셔야 합니다. 그러면 오줌은 이게 무슨 냄새인지에 대해서는 맞추지는 못하지만 오줌을 마시진 않는다는 거죠. 이게 무슨 냄새일까? 이게 무슨 냄새지? 이렇게 그러니까 맥락이 없는 상황에서 봤을 때는 이게 무슨 냄새지 하긴 하지만 오줌을 마시는 사람은 없다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지금 even those를 수식하는 주격관계대명사 사용이 됐습니다. 자, this is 이것이요. 즉 이것이 말하는 건 위에 있는 걸 얘기하는 거겠죠. 주제문에 해당됩니다. This is how, 이것이 어떤 방식입니다. Evolution has shaped our brain. 진화라는 것이 has shape는 형성하다라는 뜻이죠. 우리의 뇌를 형성한 방식입니다. Respond to odors correctly in many different ways. 우리는요, 여러 가지 다른 방식으로 냄새에 대해서 respond to 반응하다라는 뜻이죠. 여기서 to는 전치사입니다. 반응합니다. 하지만 we are not well equipped to talk about them. 우리가 그것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 있는 능력이 잘 갖춰지지는 않았다. 그러니까 좀 약간 난해한 주제를 좀 다루고 있는 지문이어서 요 33번 문항이 오답률 탑 1위에 해당되는 문제, 지문이 됐습니다. 그래서 well equipped 하면은 채비가 잘 된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냄새에 대해서 이야기할 채비가 잘 되어져 있진 않다. 능력을 잘 갖추지는 못했다. 그러니까 이게 진화적인 특성을 통해서 생존적인 어떤 반응에는 최적화되었지만 왜냐? 오줌은 안 마시니까. 오일은 안 마시니까. 그렇지만 그걸 설명하기 위한 언어화라는 게 좀 부족하다. 그건 좀 미흡한 면이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제가 막 잼에서 데미 지칭하고 있는 건 odors 어딨어? 냄새를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관계부사 how 사용이 됐네요. 그래서 how는 the way랑 같이 사용할 수가 없기 때문에 how를 삭제하고 the way만 사용을 하시거나 the way가 생략되어져 있다고 보실 수도 있겠죠. 아니면 the way가 있시 the way in which 같은 녀석으로 바꿔 쓸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33번 해설까지 마무리를 좀 해볼게요. 그래서 냄새라는 것이 생존하는 반응에는 최적화되어져 있지만 그걸 언어화하는 그런 정도까지 진화하지는 못했다. 그래서 냄새라는 것 자체에 대해서 올바르게 반응을 하긴 하지만 이게 진화적인 뇌 발달로 인해서 후각적인 경험을 묘사할 만한 어휘가 부족하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33번 지문이었습니다.